평생을 성실하게 일하고 세금을 납부해온 우리 어르신들, 은퇴 후의 삶은 어떠신가요? 젊은 시절의 땀과 노력으로 일군 소중한 결실을 지키며 이제는 평안하고 여유로운 시간을 누릴 자격이 충분하십니다. 하지만 현실은 때로 우리의 기대와 다르게 흘러가기도 합니다. 은퇴 후 매년 돌아오는 세금 보고 시즌은 많은 어르신들에게 여전히 어렵고 무거운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평생 성실히 세금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은퇴 후에는 자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혜택조차 제대로 알지 못해 오히려 더 많은 세금을 내는 안타까운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고정 수입은 줄어들고 병원비처럼 예상치 못한 지출은 늘어만 가는데 세금은 생각만큼 줄지 않는다고 한숨 쉬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이유는 의외로 간단합니다. 바로 시니어 세대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세금 공제 혜택들을 모르고 지나치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나는 소득도 적고 그저 연금만 받으며 사는데 무슨 특별한 혜택이 있겠어. 하지만 실제로는 연령, 은퇴 상태, 유료비 지출, 그리고 주택 소유 여부 등에 따라 우리가 챙길 수 있는 공제 혜택은 생각보다 훨씬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 소중한 권리를 몰라서 그대로 지나쳐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런 안타까운 사연을 가진 세 분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고자 합니다. 우리 주변의 이야기일 수도 혹은 바로 나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뉴저지에 거주하시는 70살 김 선생님의 사연입니다. 그는 유료비 공제를 몰라 수천 달러의 손해를 보았습니다. 은퇴 후 소셜연금과 많지 않은 은퇴연금 인출액으로 생활을 이어가던 김 선생님. 몇 년 전부터 건강이 나빠지면서 병원 진료비와 약값이 생활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매년 세금 보고를 할 때 복잡한 것이 싫어 그저 가장 간단한 표준 공제만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한참이 지난 후에야 땅을 치며 후회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시니어의 경우 조정된 총소득의 5%를 초과하는 유료비는 항목별 공제를 통해 상당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김 선생님은 그동안 지출했던 값비싼 치과 치료비, 보청기 구입비 등 수많은 영수증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단 한 번도 이를 청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뒤늦게 세무상담을 받은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그동안 내가 낸 병원비 영수증만이라도 잘 챙겨두었더라면 좋기 몇천 달러는 돌려받았을 텐데 이제 와서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두 번째 이야기는 캘리포니아에 사시는 68살 박 선생님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이분들은 부부 공동신고의 중요성을 몰라 손해를 보셨습니다. 은퇴 후 남편은 파트타임으로 일을 계속하고 있었고 아내는 소셜연금만 받고 있었습니다. 세금 보고를 할 때 아내는 자신의 소득이 거의 없으니 굳이 남편과 함께 신고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큰 착각이었습니다. 부부가 함께 공동으로 신고할 경우 훨씬 더 큰 금액의 표준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던 것입니다. 결국 남편 혼자 세금 보고를 하면서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아 많은 세금을 냈고 아내에게 주어진 추가 공제 혜택은 전혀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세무사가 상황을 검토하고 부부 공동신고를 권했을 때 그들은 그제야 자신들이 얼마나 큰 혜택을 놓치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박 선생님의 아내는 안타까워하며 말했습니다. 남편이 세금을 조금 더 낸다고만 생각했지 이렇게까지 큰 차이가 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진작 알았더라면 우리 생활비에 얼마나 큰 보탬이 되었을까요? 세 번째 이야기는 텍사스에 거주하시는 72살 최 선생님 부부의 사연입니다. 주택을 소유한 시니어에게 주어지는 재산세 혜택을 놓친 경우입니다.
오래된 집에서 살고 있던 최 선생님 부부는 해마다 오르는 재산세 부담이 너무 커져 결국 생활비로 써야 할 연금까지 헐어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텍사스를 포함한 많은 주에서는 일정 연령 이상의 시니어 주택 소유주에게 재산세의 일부를 감면해주거나 특정 시점의 세액을 기준으로 더 이상 오르지 않도록 동결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부는 이러한 제도가 존재하는지조차 전혀 몰랐고 수년 동안 불필요하게 높은 재산세를 고스란히 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이웃과의 대화에서 우연히 이 정보를 듣게 되었을 때 최 선생님 부부는 이미 수천 달러의 소중한 돈을 잃은 뒤였습니다. 아내는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냥 냈던 돈이 이렇게 많았다니. 그 돈이면 멀리 사는 손주들 학비라도 조금 보태줄 수 있었을 텐데요. 이 세 가지 사례에서 보듯 수많은 우리 교포 어르신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소중한 권리를 알지 못해 힘들게 모은 돈을 세금으로 더 내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구체적인 세금 공제 혜택 5가지를 하나씩 그리고 아주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혜, 65세 이상을 위한 표준 공제 상향 혜택입니다. 이것은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혜택입니다. 세법은 65세 이상의 시니어 납세자에게 일반인보다 더 큰 금액의 표준 공제를 자동으로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기준으로 65세 이상 독신 신고자는 1,950달러를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부부 두 분 모두 65세 이상이라면 각각 추가 공제를 받아 총 3,900달러의 혜택을 더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 전략은 바로 부부 공동 신고입니다. 앞서 박 선생님 부부의 사례처럼 배우자 중 한 명의 소득이 거의 없다고 해서 따로 신고하면 이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없습니다. 소득이 적은 배우자도 반드시 함께 신고해야 공제액이 극대화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지혜, 가장 큰 지출을 절세로 바꾸는 의료비 공제입니다. 어르신들에게 의료비는 가장 큰 부담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 부담을 세금 절감의 기회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세법에서는 조정 총소득의 5%를 초과하는 의료비에 대해 항목별 공제를 허용합니다. 여기에는 일반적인 병원 진료비나 약값뿐만 아니라 치과 임플란트, 안과 수술 비용, 보청기, 휠체어, 그리고 의사의 처방에 따른 장기 요양 서비스 비용까지 매우 폭넓게 포함됩니다. 핵심 전략은 영수증 관리입니다. 카드 결제 내역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니 반드시 병원비나 약값, 의료기기 구입에 대한 영수증 원본을 따로 모아두는 습관이 생명과도 같습니다. 연말에 총 의료비 지출액을 계산해보고 표준 공제보다 항목별 공제가 더 유리하다고 판단되면 모아둔 영수증을 근거로 적극적으로 공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세 번째 지혜, 나눔과 절세를 동시에 실천하는 은퇴계좌 기부 공제입니다. 400일나 IRA와 같은 은퇴계좌를 가지고 계신다면 이 또한 현명한 절세 전략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73세 이상이 되어 최소 의무 인출을 해야 하는 경우 이 인출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자격 있는 자선단체에 직접 기부하면 해당 금액은 과세소득에서 완전히 제외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세금을 줄이는 것을 넘어 소득 증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메디케어, 보험료 추가 부담까지 피하게 해주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핵심 전략은 자격 있는 단체에 기부하는 것입니다. 개인에게 직접 전달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으며 반드시 국세청이 인정한 비영리 단체에 기부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 후에는 반드시 해당 단체로부터 공식적인 기부금 영수증을 받아 보관해야 합니다. 네 번째 지혜, 집을 가진 시니어의 필수 확인 사항, 주택 관련 공제입니다. 최 선생님 부부의 사례처럼
많은 어르신들이 가장 안타깝게 놓치는 혜택이 바로 이것입니다. 연방 차원의 모기지 이자 공제 외에도 각주 정부나 카운티 정부는 시니어 주택 소유주를 위해 다양한 재산세 감면 또는 동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핵심 전략은 지역 정보 확인입니다. 이 혜택은 연방정부가 아닌 내가 거주하는 주와 카운티에서 제공하므로 반드시 해당 지역의 정부 웹사이트를 방문하거나 직접 문의해야 합니다. 검색창에 시니어 재산세 감면 또는 시니어 프라퍼티 텍스 이그젬프션이라고 검색해 보십시오. 한 번 신청으로 매년 수백, 수천 달러의 재산세를 아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혜택입니다. 다섯 번째 지혜, 은퇴 후에도 일하는 시니어를 위한 보너스, 고령 근로자 세액 공제입니다. 은퇴 후에도 파트타임 등으로 소일거리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근로소득이 있는 저소득 시니어는 근로소득 세액 공제나 고령자 및 장애인 세액 공제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소득 공제가 아니라 세액 공제이므로 내가 내야 할 세금 자체를 직접 깎아주는 훨씬 강력한 혜택입니다. 핵심 전략은 근로소득의 존재 여부입니다. 연금 소득만으로는 해당되지 않지만 단 몇백 달러라도 근로를 통해 번 소득이 있다면 자격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자격이 되는지 반드시 확인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토록 중요한 혜택들을 놓치고 있는 걸까요? 첫째, 정보 부족입니다. 세법은 너무나 복잡하고 자주 바뀝니다. 둘째, 나는 해당되지 않을 거야라는 막연한 오해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1세대 교포 어르신들에게는 언어의 장벽이라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영어로 된 복잡한 세법 안내문을 이해하기 어렵고 세무사에게 하나하나 물어보는 것도 부담스러워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첫째, 기록 관리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의료비, 주택세, 기부내역 등 모든 관련 영수증을 파일 하나에 차곡차곡 모으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작은 비용도 모이면 큰 공제가 됩니다. 둘째, 전문가와의 상담입니다. 1년에 한 번 세금 보고 시즌 전에는 반드시 시니어 세무의 경험이 많은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내 돈을 아끼기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입니다. 셋째, 부부가 함께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세금 보고는 혼자 하는 숙제가 아니라 부부가 함께 풀어야 할 재정 계획의 일부입니다. 결론적으로 시니어에게 세금 공제는 단순히 돈을 조금 아끼는 혜택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평안한 노후를 지키기 위한 생존 전략이자 우리가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것에 대한 마땅한 권리입니다. 뉴저지의 김 선생님, 캘리포니아의 박 선생님 부부, 텍사스의 최 선생님 부부처럼 몰라서 더 냈다고 후회하는 목소리가 더 이상 우리 주변에서 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세금 보고를 단순히 귀찮은 의무로만 여기지 말고 나의 소중한 권리를 되찾는 기회로 삼으십시오. 나는 소득이 적으니 괜찮을 거야라는 생각이 바로 평생 후회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공제가 무엇인지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챙기십시오. 그것이야말로 은퇴 후 후회 없는 삶을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 소중한 정보가 단지 여러분 한 분에게만 머무르지 않고 우리 주변의 다른 친구분들, 이웃들, 그리고 동료 교포 어르신들께도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이야기를 공유해 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작은 정보 나눔 하나가 누군가의 노후를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혜롭고 평안한 노후를 진심으로